자, 이제 어쨌든 목요일은 이제 격국 강의를 한다. 격국을 배우는 의미가, 격국을 배워야 하는 의미가 이게 사주풀이 할 때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기준 없이 사주를 보는 거하고 기준을 잡아서 사주를 보는 거하고는 일단 근본적으로 틀리다. 그래서 이 격국에 완전히 매달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격국으로 다 풀리지 않는 사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이 기준점을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격국을 배우는 그 의미가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사주풀이의 기준점. 아까 우리 미라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진토, 진월의 임수하고 수월의 임수다. 이러면 그냥 우리가 맨 처음에 격을 딱 보게 되면 이게 평관격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 아, 내가 사는 사회가 평관의 모습으로 와 있다. 여기도 평관의 모습이다 이거죠. 평관. 그러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전시 상황이잖아요. 평관이라는 거는 전시 상황. 반드시 이 평관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관을. 그래서 진월에 이렇게 갑이 딱 뜨면 이게 상신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식신 제사를 하는 상신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계절로도 봐야 된다는 거야. 똑같은 평관이라도 여기는 봄의 토, 여기는 가을의 토다 이거지. 그러면 이 봄의 토는 일단은 이런 식상 기운이 강한 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관격이다 하면 아, 이 사람은 제살 쪽으로 가야 아주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는 뭐냐? 여기는 술토, 가을의 기운이 있으니까 아, 이 사람은 살인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팔자로구나.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기준을 잡는 거나 이 격이라는 거는 항상. 그래서 항상 모든 그 명리는 월지를 우선시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월지를 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를 보는 거다. 에? 내가 이 월지는 내가 태어난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근본. 물론 이제 연지가 근본이 되죠. 연지가. 근데 바로 이 태어난 부모가 되는 거잖아요. 부모에서 내가 태어난 거니까. 그 정도로 이 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관격을 했습니다. 정관격을 했는데 그러면 자, 월지가 정관격이다 이거죠. 월지가 정관격이면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자, 한번 이제 우리 이걸 한번 봐보자고. 갑을 병. 이 정관격이다 하면 간목에 월지가 정관격이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금이 있어야 되죠? 그죠? 간목 입장에서 이게 정관이잖아. 그럼 월지가 6월에 태어난 사람이 정관격이다. 을목은 뭐예요? 을목은 신금이죠. 그죠? 병화는 뭐예요? 자수. 그죠? 정화는 월지가 해수인 경우. 그 다음에 무토는 묘목인 경우죠. 기토는 뭐야? 기토는 인목인 경우. 경금은 오화인 경우잖아. 그죠? 신금은 우리 여동생이에요. 신금은 사화. 그죠? 자, 이거는 축미. 괴수는 진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좌우묘유의 어떤 지장간의 순일함을 가진 그 정관격은 요거예요. 요거 4개. 예? 그죠? 간목.
그러면. 그쵸? 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좌우묘유는 장간에서 투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순수한 정관격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정관격. 그쵸? 나머지는 순수한 정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정관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용신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다, 이게 용신. 물론 이제 합돼가지고 이게 뭐 합으로 뭐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거 이게 변화가 되면은 이제 격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국을 이뤘다 해가지고. 근데 가장 순일한 정관격들이 간목의 6월의 간목, 좌월의 병화, 묘월의 무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관격은 뭘 보라고 했습니까? 그냥 봤을 때. 정인의 동향하고, 그죠? 관인소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생관하는 재성의 동향. 이게 용신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상신 후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예. 네. 간단하게 그렇게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격이다 하면 정인하고 재성이 이 월에서 투간된 건지, 월에서 투간되면 이게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월에서 투간되지 않으면 상신이 되는 거예요. 월지에서.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런 그 순이란 이런 그 정관격들은, 다른 성분이 투간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그냥 정관. 그래서 이런 격을 보는 거는 아주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거 봐보세요. 울목이 신월이다 하면, 이 신중에 임수의 동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관격이면서 이건 정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그 용신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월에서 올라왔으니까. 그 을목은 요 신월이면 이게 튀어나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성을 생하는 재성도 용신의 후보인데 이 신월의 무토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인이 제일 용신이 되는 거야. 이 신월의 것이게. 그러면 정관격에는 재성도 좋은데 이 정인을 다쳐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 요런 사주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설상공의 사주인데. 그러면 이게 제극인을 가능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재성. 그죠? 이제 이렇게 극하는데 그러면 다시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이제 병도 있고 약도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월의 을목은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는 제일 용신이 되는 거죠. 정관인데 이게 재성보다는 인성을 더 쓰는 팔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특히나 정인을 쓰는 팔자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월에 이거는 또 더더군다나 이게 지금 요것도 귀인이고, 그렇죠? 이것도 귀인입니다. 그렇죠, 귀인. 귀인이라고. 그 음관 정관의 귀인격은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굉장히 같은 정관이라도 귀하다 이런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중의 간목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신중의 임수 이게 다 정인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정관 천을귀인 속에 정인이 들어있으니 전형적인 관인소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 팔자다. 그 정관격은 뭐예요? 직장 다녀야 되는 팔자잖아.
관 잡아야 되는 팔자잖아요. 여자들은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직장 아니면 남편이요. 남편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신월의 을목하고 해월의 정화는 전형적인 관인소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딱 이제 보시는 거야. 근데 이게 사주에 봤는데 관인소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뭐 제극인 당했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응.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시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요 기토도 그래도 귀인은 아니라도 기토도 정관격이다 이거죠. 인월에. 그러면 인중의 병화가 정인이잖아요. 요것도 관인소통의 어떤 그 인자를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금인 경우는,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이 장생하는 것도 잘 보셔야 돼. 요 글자에. 예? 요거에 장생하는 게 뭡니까? 간목은. 유에 장생하는 게 정화, 기토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요거는 좀 그렇죠. 이 재생관의 이 재성에 장생하는 거 요것도 보시라. 이제 정관을 보좌하는 재성이다 이런 거죠. 여기는 뭐가 장생이에요? 신금. 이것도 재성장생이라. 정제장생, 정제장생. 그죠? 여기도 개수가 장생하죠? 정제장생이란 말이야. 다 합으로 끌고 와.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갑의 유하고 자월의 병화하고 묘월의 무토는 예? 정제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정관격이다 하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 인성으로 소통하면 인덕이고, 그죠? 재성으로 받쳐주면 뭐예요? 재물복이고. 그렇죠? 자, 이 음가는 인덕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쵸? 관인소통이니까. 근데 양가는 뭐예요? 재성합이잖아, 재성합. 그러니까 이 음가는 요런 인덕을 받아야 되는 근본적인 어떤 그게 있는 거고, 이 양가는 재물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양간의 정관격은 재물복이 있는 거고, 정제복이 있는 거고, 음간의 정관격은 정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하다 이거지. 경우.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있습니다. 정제 을목이 장생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양가는 정제가 장생하면서 합을 이루니 정제복이 있다.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습니까? 오중에 기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이 경금이 인성복도 있고 재성복도 있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요게 12운성으로 뭐예요? 목욕이거든 이게. 예? 그 다음에 12신살로는 일간 12신살로. 경금이 사유축이잖아요. 예. 사유축이면 이게 뭐예요? 전단계 왕대 도화살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정제복도 있고 인성복도 있는데 은근히 끼도 있는 정관이라. 끼가 있는 정관.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음에 신사 4월에 사중무토가 정인이죠. 그러니까 음가는 일단은 정인복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뿌리가. 그렇죠. 근데 일간 이게 일간 신살로는 뭐예요? 이게 신은 뭘로 갑니까? 임신으로 간다고 그랬죠. 12연서. 근데 계속 이게 반복하면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건 신자진으로 돌려야죠.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전 단계, 사유축, 신자진 전 단계. 이게 뭐예요? 겁살이잖아. 그죠? 겁살이 무슨 뜻이에요? 여자 사주에 남자가 겁살이라는 얘기야. 남자가 겁살, 적군이잖아. 적장. 겁살은 적장이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이게, 그런 게, 적과의 동침이지. 근데 나는 좋다, 이거. 병신나무로. 병신나무로. 그 신사일주도 좀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병신하고요? 이게 병신나무잖아. 아, 예. 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이런 것도 을경합이 되는 거고. 이것도 정임합이 되는 거고. 그죠? 음가는. 관성하고 합을 하는 거고, 양가는 재성하고 합을 하는 성분이라, 장생이 되는 재성하고 합을 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이 정관은 겁살도 되고, 이게 사중의 경금이 있잖아. 그렇죠. 그죠? 이제 관인소통의 무토도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다 좋은데, 이 사중경금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비견 달고 가지고 있는 정관이잖아. 그러니까 겁살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정관격 중에, 예? 제일 불안한 게 이 신금 정관이지. 이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유부남 뭐 이러잖아요. 유부남 아니고 그냥 총각하고 결혼해도 이 인간은 늘 얘를 어떻게 얘하고 만날 가능성이 많은 팔자잖아. 그럼 뭐 이런 형태에서 뭐 사주 저 운에서 유금 딱 들어오면 여기로 탁 간다니까. 그죠? 도망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아군인데 적군이란 말이에요. 겁살이라. 그렇지. 그런 거를 다 읽어내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는 토가 정관이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축월의 정관격이다. 그러면 축 중에 신금 정인이 그렇죠? 제일 용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겁재가 들어있다 이거야. 그렇죠. 개가. 아이고. 이거 자체로는 이게 뭐예요? 기토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가면 임수 입장에서 이 기토잖아요. 그쵸? 근데 축월이다 하면 이게 임묘하는 거야. 정관 임묘라는 얘기야. 이걸 가지고 기토 타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기토 타김. 예, 임수 때문에 기토가 임수를 만나서 타김이 됐다. 그게 왜냐하면 축이다 살면서 이게 월이다 하면 내가 한참 연애해야 될 때잖아. 금묘하시려고 그래도 월지는 그때 관성이 임묘해버리는 팔자란 말이야. 사라지는 거죠. 그 사라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주가 좀 좋으면 남편이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런 형태인데 이게 최악인 경우는 사별이야. 세상 떠나. 사별. 거기에 늘 어떻게? 옆에 또 겁지가 있다. 겁지가 있다. 자축하포를 한다. 이런 거야. 그닥 좋은 거 아니죠? 그건 요거는 뭐냐 이거. 미토는 뭐냐 이거. 미토는 정관이잖아요. 정관인데 여름토니까 이건 그래도
정관을 생해주는 게 정제라 그랬잖아요. 그 여름토니까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는 재생관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정화가 있잖아요. 그죠? 기토가 있고, 예, 을목이 있잖아요. 을목 있죠. 을목이 있다는 거는 내가 이거는 상관이잖아요. 요런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정관이 있는데. 예. 근데 상관생제 재생관 이렇게도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추월의 임수하고 미월의 임수는 미월의 임수가 훨씬 좋은 거예요. 단 여기는 인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추월의 임수는 어떻게 돼요? 남자가 도망을 가든 뭘 하든 내가 인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팔자. 그 미월의 임수는 뭐예요? 미월의 임수는 나한테 사랑 주든 안 주든 인성, 관인소통을 주든 안 주든 돈만 벌어와라 하는 관성이잖아요. 그렇게 해석들을 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 개수. 개수의 진토. 자, 이것도 웃긴 겁니다. 자, 이거는 봄에 토이면서 이게 그래도, 화기운이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그런 토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뭐야? 개수가 또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개수는 이 진토가 정관이다. 그러면 이 진토의 물상이 뭐예요? 용 아닙니까? 용. 이 진토가 사오미에서는 이게 만약에 남자다 이러면 사오미에서는 남자나 직장이다 하면 사오미에서는 진토가 자기 역할을 해요. 진토가. 근데 막 주변에 뭐 임묘 막 이렇게 와볼 때는 봄의 역할을 해본다니까 얘가. 식상의 역할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을에 신금 와보면 신자진 수국 역할을 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버라이어티한 거야. 그 1년에 3개월만 남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12년 주기로 따지면 딱 3년. 그게 다행히 뭐 대운에서 한 30년 들어오면 그래도 진토가 안 나가는데 대운에서 뭐 신자진으로 수방으로 흐르든 뭐 목방으로 흘러오면 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로 그냥 다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진중에 을목이 있으니 얘는 상관경관하면서 사는 삶도 살 수가 있다. 만약 직업적으로 보게 되면 정관격인데 진중에 을목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직장 내에서도 상관경관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뭔가 정관에 잘못된 거를 그렇죠. 그런 삶이다 이런 거지. 신은 그렇고. 그럼 술월은 뭐냐? 똑같은 정관이라도 뭐예요? 술 중에 그래도 이게 신금이 있잖아요. 살인소통은 된다 이런 거지. 다만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재고니까.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골 때릴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술에는 이게 다 망가져 버리거든. 이게 12운성으로. 이게 뭡니까? 정관. 정관 인묘. 정관 인묘잖아. 예. 정제 인묘. 식신 인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수들이 남자보고 없는 거예요. 다 인묘 시켜버리냐? 개수들이 파란만장한 거예요. 이게 남자가 여자 개수들이 이게 남자복이 좀처럼 들어올 수가 없는 팔자라는 얘기야. 임수도 이런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수일간은 정관을 제대로 써요, 못 써요? 못 쓰는 거야. 잘 못 쓴다는 거야. 하나를 뺏기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뺏겨야 되는 그런 일간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이게 뭐가 장생이 되는 거고 뭐가 인묘가 되는 거고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 다음에 12신살로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예? 일간 대비 월의 정관이 어떤 그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격이다 하면 딱 이걸 외워보세요. 정인재성, 용신이나 상신. 그죠? 그래서 이제, 운으로 봤을 때 이 그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정관격에 천간에 재성하고, 인성이 떠 있는 경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정관이 군주다 그러면 신하가 재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서로 싸우면 안 돼. 그죠? 예, 반드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내가 옳습니다. 인성이 옳습니다. 뭐 이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관격인데 재성만 쓰는 사주. 그거를 이제 정관 용재격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관, 그죠? 정관격의 용인격.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정관 실살격. 실살격. 요거 네 개예요. 정관격의 종류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재성하고 인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칠살, 관살 혼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격의 재성, 인성을 쓰는 사주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제극인의 여부. 서로 싸우냐 안 싸우냐. 그죠? 안 싸우면 귀격이야. 왜? 인성이라는 거는 정관을 관인소통해주는 인자도 되지만 정관을 때리는 상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성의 쓰임이 좋은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면서 정관이 약하다면 재성. 이게 무슨 뜻이냐? 정관이 약한 경우는 재성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정관을 생해주는 재성운이 좋다. 재성운도 좋다. 그 다음에 사주구조가 상관이 정관을 때리고 있다. 예? 그럼 인성운이 아주 좋은 거죠. 이거는 정관이 약한 경우. 이거는 뭐냐? 정관이 맞을 때. 그렇죠. 상관이 강할 때하고 상관이 강할 때.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할 때. 이 궁합이 있잖아요. 십성궁합이 뭐냐면 걸록격은 정관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이게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정관격들은 내가 뚝심이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 위권이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이제 신강신약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요런 경우들 이제 뭐
그 걸로군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걸로군은 뭐냐면 이제 식신제살하는 팔자들, 식상제살하는 팔자들, 그 다음에 정관격들. 요 형태는 걸로군이 들어오면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방신운이라고 그래. 일간의 방신, 실체를 방신해준다 해가지고 요런 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신운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겁운이래요. 근데 이게 천간의 비겁은 아니라는 거야. 예? 지지로 목의 흐름을 차고 들어오는 비견운, 그 다음에 양인운. 근데 반드시 그 비견운들은 이런 재성이 닫혀보면 안 돼요. 그 비견들이 재성을 잡아먹어보면 정관을 생하는 재성을 잡아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반드시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 그때 틀려야죠. 근데 이제 비겁운이 좋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운 자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신강신약해가지고 신약하면 인비가 용신이다 하는데 그 비겁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근데 그 비겁이 재성을 때려버리면 전혀 또 도움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 그걸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인성은 이제 이런 형태. 상관이 강하면 인성으로 제압을 하고, 일간이 약하면 관인소통해가지고, 관성이 강할 때는 오히려 인성이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런 형태에서 아까는 이제 이거는 좋은 운이고, 나쁜 운인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관격인데 나쁜 운 어떤 운이에요? 정관격에 만약에 천간에 정관이 투출됐다 하면 이건 정관 용신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나쁜 운이 뭐예요? 정관을 치는 상관운. 그죠? 두 번째는 정관을 묶어버리는 운. 정관을 합해버리는 운. 정관합. 예, 이건 합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정관이 있는데 칠살이 들어온 경우. 칠살이 편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해요? 관살 혼잡운. 이거예요, 이게. 정관격이다 하면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지로 격을 형충하는 눈. 이게 사실은 격을 형충하는 운이 12운성으로는, 예? 삼묘지로 들어가는 운이에요. 삼묘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 간목이다, 유월이다, 이렇죠. 그러면 이게 묘가 오잖아요. 충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야? 천간으로 가면 이게 뭐예요? 사지란 말이야, 사지. 그죠?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있다. 이걸 충한다. 요거는 천간에, 이 해수가 천간으로 가면 정화잖아요. 그죠? 근데 사화가 왔다는 건 이건 절지라. 그러니까 이 정관을 절시키는 기운이다. 이 정관을 사지로 몰아넣는 기운이니까 정관의 힘이 완전히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요런 개념이에요. 격을 형충하는. 예. 그래서 정관의 나쁜 운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나쁜 운인데 이거를 해소하는 게 좋은 성분이 되겠죠? 그쵸? 그 요거 해소하려고 하면 이게 정인이 와야 좋은 거죠? 나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정관합건은 뭐예요? 이게 다시 합을 풀어주는 거예요? 합을 푸는 거. 이를테면, 갑이 있는데, 이게 있는데, 이게, 근데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게, 운에서 식신이 와가지고, 이 좋은 성분이 와가지고, 이 정관까지 묶어버리면, 이 두 개 다 묶여버리는 거야. 그렇죠. 예? 예. 이런 경우들. 그러면 이거 합을 깨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수라든지 임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러면 이게 풀리는 거야.
그죠? 그럼 이런 운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인성운이잖아요, 그게. 그죠? 그죠? 그 다시 관성운이 오거나.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살아나잖아.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칠살은 관살 혼잡이 된 겁니다. 관살은, 그러니까 이 칠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양간인 경우하고 음간인 경우가 있잖아요. 양간인 경우는 겁재가 합해주는 거예요. 겁재. 음간인 경우는 상관이야. 이해되세요? 이거를, 이 양간이 겁재를 했다 하는 걸 양인납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상관이, 편관을 잡는 거는 뭐예요? 상관합살. 여기서 양이 없어요. 이게 답들이 탁탁탁탁 나와야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는 개념으로 봐서 이게 정관 용제격이다. 그러면 용제격이다 하면 일단은 재성을 치는 비겁들이 그죠? 충신이 되는 거잖아요. 예. 재성을 치는 비겁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용인격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상관, 정관을 치는 상관을 막아주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지, 아니요. 이런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그 칠살이 왔을 때 칠살을 부추기는 눈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시 관성이 왔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성이 겹칠 때 예, 그걸 중관이라고 그럽니다. 중관. 관이 무거워졌다. 예, 관이 무거워졌다. 그 요거만 딱 정관격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관격이 다음에 재성의 동향하고 정인의 동향하고 재성의 동향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 사길신 사용신으로 봐서 그 운 보면 딱 이제 나오는 거죠. 은미를 집에 가서 복수를 찾아봐요. 그 이거 연습을 많이